그 앞쪽에 해설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298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지리소의 행복인데요. 뭐 큰 행복은 아닙니다. 지리소의 행복은. 그저 이제 자기 먹고 살고, 전쟁 때 끌려가지 않고, 식구들 10명을 먹여 살리고, 또 나라로부터 돈이나 이런 걸 받아서, 물자를 받아서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형불교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근데 뭐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공자는 천하를 주유하죠. 천하를 주유하는데, 장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불행하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공자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해서 공자가 격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죠. 공자와 장자는 삶의 태도가 이 점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머지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해설 보시면요. 지리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술되어 있는 그대로, 턱이 배꼽 밑에 숨어 있고, 오장육부가 가슴 위에 있고, 뭐 상투는 하늘로 치솟아 있고, 머리카락은 하늘로 치솟아 있고, 또 어깨는 뭐 이마보다 더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해도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형불구의 인간이 지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가와 비슷하다 이랬는데 이건 난센스라 그랬죠. 정상적인 사람이 요가 자세를 취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라면 맥락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설정 자체가 다른 거니까 난센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도 그렇고 앞 뒤에 이제 덕중부편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전부 기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쓸모가 없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는 덕충부편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 지리소는 총체적인 결핍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핍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침해를 그만큼 덜 받고 안전하고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설은 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요. 제가 아까 거듭 강조했던 부분인데, 300페이지 윗부분 해설 보세요. 장자의 마지막 주장은 새롭게 음미할 만합니다. 뒤에 읽을 덕충부편에서 장자는 대체로 외형의 결핍이 사실은 내면의 충족이다. 그러니까 내면의 충족, 덕충입니다. 내면의 충족은 사실 외형의 결핍으로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되는 구도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외를 막론하고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행불행을 나눈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대목은 장자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와 다릅니다. 이 대목은 지리소와 같은 부류, 곧 외형의 결함이 있는 자가 외형의 결함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천수를 누립니다. 그와 함께 내면의 결함을 가진 자는 더 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잘 누릴 수 있다. 이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공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장자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논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 군데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에 나온 부분부터 한번 보죠. 공자가 초나라에 갔는데, 초나라의 미치광이 접여가 이제 왜 접여냐면, 논어에 보면 초광접여라고 나와요. 초나라 광인 접여. 초나라의 미치광이 접여. 왜 접여라는 명칭이 붙었느냐? 공자가 타고 가던 수레 앞에서 공자를 만났다 해서 접여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통해서 알려진 인물이죠. 성은 육이고 이름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육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를 만났기 때문에 접여라는 명칭으로 불린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맥락으로 알려진 거고요.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가 가이과 공자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를 하면서 공자의 수레 앞을 지나간다.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온 말인데 비슷한 상황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접여가 여기서는 이제 수레가 아니라 공자가 묵고 있던 집 문 앞에서 논의면서 노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논어에는 수레를 공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논어에서는 수레 앞에서 공자를 잠깐 만난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공자가 내려서 접여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접여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자가 묵고 있는 숙소 문 앞에서 노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했는가? 봉세여 봉세여 어쩌면 이렇게도 덕이 미약해졌는가? 앞으로 오는 세상도 기다릴 수 없고 지나간 옛날도 쫓아갈 수 없네. 이제 장자에는 앞으로 오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장자에 나와 있는데 논어에는 약간 다릅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할 일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일 하지 마라. 이런 충고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장자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나간 것도 그렇고 다 위태로운 일을 하니까 다 위태로울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죠. 어쨌든 지나간 옛날도 쫓아갈 수가 없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그것을 이루고 천하유도. 천하의 긍정적 가치가 천하를 지배하면 성인이 그걸 이룬다. 그리고 천하가 무도하면 천하에 도가 없다. 그럼 성인은 그럴 때 도가 없는 세상이니까 자신의 생명이나 지킨다. 자신의 목숨이나 보존한다. 그런데 지금 같은 때를 만나서는 이 얘기는 무도한 정도가 극에 달한 거죠. 그 유도한 천하, 도가 있는 천하, 유도지세. 유도지세라고 하는 게 통치자가 훌륭하면 유도지세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시대에는 성인이 그 통치자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게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가 무도하다. 그런 군주가 없다. 그러면 자기 생명이나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검지세, 지금 같은 시대, 이 정말 전쟁과 폭력의 시대, 무도의 극에 달한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다. 형벌에 걸려서 뭐 이 신체 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형태를 묶어놓고 칼로 베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칼도라 그랬죠. 형벌만 면해도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때다. 그런데 천하를 뭐 주유하면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큰 불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계속. 복은 깃털보다 가벼운데 실을 줄 모르며, 깃털보다 가벼운 이 복을 실을 줄 모르고 재앙은 땅덩어리보다 무거운데 피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복은 싣지 않고 아주 무거운 재앙을 싣고 다닌다. 공자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도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라. 위태롭구나 위태롭구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는구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면 이제 벗어나면 넘어지기 쉽겠죠. 가시풀이여 가시풀이여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요거는 이제 원래 뭐 미양이라는 이 풀 이름입니다. 가시풀이 이제 발을 찌르는 걸 얘기한 거죠. 이것도 뭐 수많은 주석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시풀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내 물러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해서 내 발을 다치게 하지 않으리라. 때로는 구불구불하게 가고 때로는 뭐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공자가 오히려 뭐 극단주의 이렇게 보이겠죠. 뭐 공자를 극단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자에 나온 대목, 이건 논어에 나온 대목을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논어에 나온 내용이요. 초나라 광인 접여가 공자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봉세여 봉세여 어찌 그리 덕이 미약해졌는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이 약간 달라요. 지나간 일은 말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쫓아갈 수 있다. 앞으로의 일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맥락은 논어에 나온 맥락이 좀 더 이 컨텍스트가 문맥이 잘 통하는 말이죠. 지나간 일도 걸렸고 앞으로도 이미 희망이 없다. 그러니 그만둬라. 뭐 이 맥락도 가능하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지나온 일은 천하를 주의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이제 말릴 수가 없지만 앞으로 안 할 수는 있지 않냐. 더 뭐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라. 위태롭다. 뭐 이런 뜻으로요. 그만두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정치를 하면 위태로울 뿐이다. 금지정정자 태이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태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리 했으나 뭐 공자 하하사 이렇게 되죠. 공자 하하사. 공자가 내려왔다. 수레에 있다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내려와서 요교지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배가 종종걸음으로 피해서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다. 논어에 나온 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못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이제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죠. 그 아래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시죠. 논어에는 공자가 타고 가던 수레 앞에서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자에는 공자가 묵고 있던 숙소 앞에서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장자가 좀 더 자세하고요. 어쨌든 둘 다 저배가 공자를 풍자한 거죠. 봉쇄라고 높이 축여 세운 것 같지만 어쨌든 위태롭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자 같은 사람의 태도를 긍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 공자는 저거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제 은자들을 만납니다. 숨어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숨어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공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기 불가의 위지자라 그러거든요. 불가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 줄 지 알고 있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위지. 그렇게 하는 자. 이게 공자입니다. 장자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니까 안타깝고 딱한 거죠. 어차피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이 공자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자의 삶의 태도거든요. 장자는 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장자가 공자는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철학자로서의 태도거든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되는데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저런 거죠. 그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 뭐 강점 직전의 상태, 국권이 거의 침탈된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고, 뭐 의병 활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거거든요. 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독립운동지 혈사 뭐 이런 걸 찾아보면요, 이게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독립군 한 70여 명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본군 한 명, 3명이 가서 다 죽입니다. 무슨 청살리 전투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혁혁한 전과 어쩌고 저쩌고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혁혁한 전과를 올리겠어요? 상대는 이제 제국주 일본이고 이쪽은 쟁기 쇠시랑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영국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의병 활동이나 독립군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요. 총이 어떤 사람은 짧은 총, 어떤 사람은 긴 총,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 총이 발사가 되는 총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쟁기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독립군 하는 거죠. 그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쪽은 이제 한 발 쏘면 바로 쏘는 총이고 그 뭐 옛날 그 총 이거는 치 붙여갖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총이고 하니 이게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정신이 위대한 거죠.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인터뷰를 해보면, 노예로 사느니 싸우다 죽겠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부의 어떤 뭐, 자랑스러운 정과, 이걸 갖고 독립운동 전체를 바라보는 거는 오히려 그 가치를 좀 낮춰보는 거죠. 장자는 이제, 장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긍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장자 집행에서 보면 또,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장자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공자가. 그러니까 장자 입장에서 보면 그 공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하가 도도하게 무도한 대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공자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장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아주 어리석고 무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공자가 인간세편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장자도 공자 같은 삶의 태도로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지점은 장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공자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은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자를 두고, 뭐 은자가 이제 장자류인 사람들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 직이불가이비지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공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고,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공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글릭이라는 은자가 천하가 무도함이 도도히 흘러가는 탕류와 같은데 누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자가 어리석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응수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면 세상을 피해서 한다는 말이 공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이제 제나라 선원과 만나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뭐 도무지 벼슬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맹자가 자신의 그 왕도 정치라고 하는 그 정치적 뜻을 포부를 실현하려면 왕에게 잘 보여서 뭐 벼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